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성의 상품화 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체크. 먼저 이름을 써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체크 보도록 할게요. 사후 피임약은 성교 전 72시간 내에 복용하는 피임법이다. 여러 가지 피임법 중에 사후 피임약, 좀 독한 약이라고 했었죠? 성교 전, 성관계 갖기 전 72시간 내에 복용하는 피임법이다. 맞나요? 네, X입니다.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그렇죠? 성교 전이 아니고 후에,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72시간, 사흘 정도 안에 복용하는 피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콘돔은 성병 예방 효과가 있다. 당연히 콘돔은 피임의 효과도 있고요. 피임과 더불어서 막을 씌우기 때문에 성병이 서로 없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병 예방 효과가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경구 피임약, 정관수술, 루프 질외 사정법은 여성의 피임 방법이다 했는데 답은 일단 틀렸고요. 여성, 남성 구분해 볼게요. 경구 피임약, 입으로 먹는 약, 이거는 여성이죠. 그리고 정관수술, 정관은 남자한테 있는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수술은 남성이 하는 피임 방법입니다. 그리고 루프, 자궁 안쪽에 루프라는 기구를 끼워서 수정란이 착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여성. 질외 사정법, 성관계에 가지는 동안에 마지막 사정 단계에서 여자 몸 밖에다 사정하는 방법인데 남성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밑에 쪽 볼게요. 바람직하지 않은 성관계 정보는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성의 상품화 이게 계속 나와요. 성의 상품화.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아놔야 되는데 성상품화의 의미와 성상품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의 상품화 뜻을 볼게요. 성의 상품이라는 거는 이거는 여성, 남성 우리 그 성관계 할 때 그 성이거든요. 인간의 성이 마치 무엇처럼 성의 상품화였으니까 그렇죠.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사람의 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이윤 추구를 도모하는 것인데 이 매체 중에서도 특히 광고하는데 광고란 어떤 상품,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적인 거, 그러니까 좀 더 야하게, 좀 더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물건의 그 이미지를 그 성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성의 상품화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예 한번 볼게요. 여러분한테는 없는데 선생님이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사진인데 광고인데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 광고를 뭐 비난하거나 이 회사를 비난하거나 혹은 이 배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광고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여자 분이 지금 광고를 했는데 통신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통신사에서 T로밍 해외에서 꽁꽁 묶어둬서 데이터 요금이 걱정이 없도록 꽁꽁 묶어둔다, 꽁꽁 묶는다의 의미를 두고 지금 광고를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지금 꽁꽁 묶는다. 걸리버 아시죠?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서 난장이들한테 꽁꽁 묶인 상태. 그거를 지금 따온 거예요. 꽁꽁 묶인 상태. 그런데 지금 이 배우 연예인이 굉장히 늘씬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꽁꽁 묶어진 게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가 나오면서 이 광고는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꽁꽁 묶어둔다라는 의미였는데 그거와 전혀 별로 좀 상관이 없는 모델이 이렇게 꽁꽁 묶인 상태로 하면서 해외에서 데이터가 잘 나가지 않겠구나 이게 먼저 생각되기보다는 이 광고를 통해서 야하다, 섹시하다 이 느낌으로 먼저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의 상품화예요. 그래서 이 광고가 그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광고가 나온 다음에 어떤
설문조사한 기관에서 남자, 여자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포스터를 보고 난 후에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자, 부정적, 긍정적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를 줬어요? 긍정에 가깝게 3.82점을 줬어요. 저 포스트를 보고 좋아하는 거죠. 반면에 여성은 보통보다 더 낮은 점수를 줬어요. 부정적인 쪽으로 갔죠. 2.67로 줬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좋아한 거고 여자들은 별로 안 좋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포스터를 보고 난 후에 소감. 남자들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온 52.8%가 예쁘고 매력적이고 떼가고 싶다. 저 포스를 떼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성은 대부분 저게 광고의 내용, 데이터를 묶어둔다라는 그 내용보다는 선정적이고 너무 야하고 섹시하게 너무 심하게 나왔으니까 질투하고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성을 상품처럼 해서 기분이 나빠졌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졌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 성의 상품화는 대부분 남자들도 있긴 한데 여자들을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포스터가 있었고요. 그 포스터와 관련해서 또 광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오래된 광고인데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 광고 한번 먼저 보면 이게 이거 역시 선생님 죄송해요. 이거 역시 이 회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침대 광고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침대 광고를 하는데 침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일단 보고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잠든 사이 살아나는 꿈의 S라인. S라인을 위한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보세요. 이게 침대 광고인데 보시면 어떤 여자와 모델이 거의 반 벗은 상태로 침대에서 흐느적거리는. 그래서 이 침대 편안하겠다. 쿠셔닝감이 좋겠다. 나는 뭐 내구성이 좋겠다. 오래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선정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뭔가 성적인 거를 연상시키는 포즈를 취하면서 뒹굴뒹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침대라는 이미지보다는 침대 여기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침대 과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침대라는 이미지보다는 저 침대에서 자면 S라인이 되는 건가? 이 모델처럼 될 수 있나? 내지는 이 모델의 그 S라인 몸매에 더 시선이 주목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성의 상품화. 침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배경음악도 그렇고 침대가 과학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거 개념보다는 이 모델의 몸매 그리고 모델이 이렇게 야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욱더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의 상품화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관련된 좀 옛날 우리나라 광고인데 한번 음료수 광고입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스프라이트 샤워하실래요? 보시면 지금 이 모델이 수지예요. 뭐 저도 수지한테 감정 없습니다. 예쁜 모델인데 수지가 지금 음료수 스프라이트라는 음료수를 광고하는데 같이 음료수 드실래요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같이 스프라이트 샤워하실래요? 아주 선정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게다가 음료수 병을 따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요. 말 그대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이 젖은 채로 굉장히 야한 춤을 춥니다. 나를 깨우는 상쾌함.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나면 다 보고 났을 때 남는 느낌이 저 스프라이트 음료수 굉장히 시원하겠다. 상쾌하겠다. 청량감을 많이 높여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때요? 그 수지의 춤추는 모습, 섹시한 몸매 이런 게 더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성의 상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의 상품화 이렇게 봤고요. 이 성의 상품화가 주는 영향을 볼게요.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잃게 되겠죠. 서로 존중할 수가 없어요. 성을 상품처럼 봤기 때문에 이미 대상을 보게 되면 몸매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 성품을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잃게 되고, 나아가서 과로만 중시하는 풍조. 어떤 거? 저 외모만 중시하는 풍조가 되고, 자극적인 음란물을 자꾸, 그러니까 이런 광고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뭐 어렵게 찾아보는 야동 같은 게 아니고 TV 광고에 버젓이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좀 더 선정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광고를 많이 노출을 받게 되면, 자극을 받게 되면 청소년이 성에 대해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저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아무 별 상관없는 그릇 광고라든지 가방 광고라든지, 아까 그 텔레콤 그 뭡니까 통신사 광고에서도 저렇게 성정적으로 성을 상품화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저게 정상인가 보다, 저렇게 생각하는 게, 상대 여성, 상대 남성을 저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보다,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성의 상품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 광고 보고 수지 좋다, 예쁘다, 설은 예쁘다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성을 그 자체로 나 스스로 주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되겠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성은 상품이 될 수 없어요. 성은 사고 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성 자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외모와 관련된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은 절대 상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여성, 남성, 인간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 1-2번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1년 동안 이렇게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학년 돼서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수업 마칠게요.